괜찮으면 공태야. 이제 저번 시간에 눈은 다 했지. 눈, 코, 입, 귀 다 했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어디다 전달을 해야 돼? 그렇지. 내가 전달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지. 이게 뭘 통해서 전달이 돼? 내한테.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자극에 대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명령도 뭐에 의해서 전달돼? 반응기한테. 뭐 손이나 팔한테. 그렇지. 신경계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왜 늦었어 오늘? 그냥 끝나가지고 그랬어? 너 뭐 다쳤어? 아니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왜 아파? 모르겠지. 조심해야지. 자, 봐라. 140페이지 펴. 담비야. 근데 뭘 그려놨어? 슬리퍼에다가. 왜 한쪽만 그렸냐? 다른 쪽은 안 그리고? 그게 귀찮아서. 그랬어? 자, 보자. 신경계를 보자. 신경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뭐야? 뉴런이야, 뉴런. 그럼 봐봐. 첫 번째, 신경계는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을 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해, 뇌로. 그러면 뇌에서 어떤 그 자극에 대한 판단을 내려갖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 명령을 갖다가 다시 신경계를 통해서 반응기한테 전달해.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신경계는 잡아라.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을 누구한테 전달해? 뭐라 그래 우리가? 뇌나 척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중추신경계라고 해. 중요하니까. 중추신경계한테 전달해. 그러면 이 자극을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또 신경계가 명령을 누구한테 전달해? 손이나 발, 반응기한테 전달해. 그러면 공이 날아와. 공이 날아온 걸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에서 빛을 통해서 봤어. 눈을 통해서 봤어. 그러면 뇌에서 야, 공 날아오니까 공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 그랬더니 팔이 공을 잡았어. 이게 뭐 자극과 반응이지. 근데 이때 이 뭐 자극과 반응이 나타나게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 신경계라 그래. 그러면 보자. 이때 신경계에서 뉴런이 있어. 뉴런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신경세포다. 자, 우리 개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뭐야? 세포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뉴런이 신경세포야.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야. 근데 첫 번째는 뉴런의 구조를 알아야 돼. 자, 생물은 여기 이 단어는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제일 먼저 구조를 알아야 돼. 그 다음 기능을 알아야 돼.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뉴런의 구조는 봐라. 자, 생긴 게 어떻게 되겠냐? 신경세포체가 있어. 신경세포체, 별딱지 모양으로 생겼어. 이 신경세포체에서 나온 가지 모양의 돌기를 가지돌기라고 해. 그래서 이게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마지막에 또 가지가 열려 있어.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뉴런의 구조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가지돌기다. 이거 가지돌기야. 이게 그 다음 별딱지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핵이 있는 게 이게 신경세포체야.
그리고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생긴 게 뭐다? 얘가 축삭돌기라고 해. 이렇게 뉴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일 먼저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제일 앞에 있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인다. 즉 자극을 수용한다. 그리고 이 자극을 신경세포체에는 뭐가 있다고? 핵이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핵과 세포질이 있어. 여러 가지 이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해. 여러 부분을 또 만들기도 해. 얘가 갖고 핵과 세포질로 돼. 그러면 이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갖다 다른 뉴런이나 다른 감각기관으로부터 온 자극을 받아들이지. 그러면 이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은 누가 해요?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얘가 한단 말이야. 얘는 축삭돌기는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그러면 자극의 전달 방향이 이렇게 되지. 다른 뉴런이나 그 감각기관으로부터 가지돌기가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축삭돌기가 이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다른 감각기관으로 전달하는 거야. 이해됐어?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축삭돌기를 통해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전달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옆에 봐라. 뉴런의 구조 봐봐. 플러스 강의에 1번에 다른 세포들과 달리 돌기가 발달되어 있어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기 뉴런은 어떻다? 적합하다. 봐봐. 뉴런은 다른 세포들과 달리 돌기가 발달되어 있고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기 길어. 제일 길어. 세포 중에서는 제일 큰 편이야. 갖고 자극을 전달하고 받아들이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뉴런의 종류가 있어. 뉴런의 종류. 뉴런의 종류는 뭐야? 봐봐라. 야, 너 밥 안 먹었어? 먹었어요. 먹었어? 네. 어디서? 학교에서? 네. 석씨가 안 먹었잖아. 혹시 뭐예요? 저녁에 먹는 거. 네. 안 먹지? 이거 점심을 먹은 거지. 네. 너도 안 먹었지? 어떤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학교에서 바로 왔을 거 아니야. 네. 끝나고. 이따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따 먹을래? 지금요. 지금 먹을래? 왜? 네, 잠이 깨니까. 그래? 잠이 와? 네. 경태는? 상관없어요. 오늘은 먹을 거야? 뭐 줄 거야? 밥이고. 밥 빚고 너는? 상관. 알았어. 니들 골라. 밥 빚고 다 깔아놨네. 자식아. 따라가있어. 있다. 또 있다. 밥. 또 있다. 밥 여러 개 있어. 그거 여기 쓰레기는 여기다 버려요? 이따가. 자, 뉴런의 종류는 뉴런이 봐봐 세계 기능에 따라 뭘로 나눈다?
감각기관에 연결돼가지고 자극을 전달하면 감각뉴런. 그리고 뭐 내나 척수 중추신경계를 이루면 연합뉴런이라고 해. 그리고 운동뉴런은 세 개가 있어. 기능에 따라 첫 번째 봐라. 뭐가 있어? 감각뉴런이 있어. 감각뉴런은 생김새가 봐봐. 감각기관에 연결돼 있고, 희한하게? 신경세포체가 별딱지 모양이 아니야. 뭐로 돼 있어? 옆에 축삭돌기 옆에 눈물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희한하게. 이해됐지? 이게 특징이야. 이게 특징이야. 경태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감각기관에 감각신경을 이루는데, 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감각뉴런이 누구한테 전달한다?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연합뉴런한테 전달하는 거야. 이해됐어? 연합뉴런은 뭐라고? 무조건 내나 척수. 척수는 뭘로 이루어졌다? 중추신경계는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뇌에서 빠져나온 뇌신경이 있어. 그리고 척수에서 빠져나온 척수신경이 있어. 얘는 연합뉴런으로 구성돼 있어? 안 돼 있어? 아니야. 얘들은 빠져나온 거지 뇌나 척수를 이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뇌신경이라든지 뇌에서 빠져나온 뇌신경이라든지 척수신경은 연합뉴런이야? 아니야. 뇌나 척수를 이루는 게 연합뉴런이야. 빠져나온 거는 연합뉴런이 아니야. 이해됐어?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연합뉴런이 있어요. 연합뉴런은 뭐냐? 뭘 이룬다고 얘가? 중추신경계.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내나 척수야. 중추신경계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까 내나 척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다치면 안 돼. 내 다치면 어떻게 된다? 우리 바보 돼. 멍청이 돼. 그리고 뭐냐면 내나 척수는 다치면 안 되니까 내는 두개골에 의해서 보호되고 척수는 척추에 의해서 보호되고 뼈에 의해서 보호되고. 우리가 이제 이게 있어. 얘들아 뭐냐면 크게 내는 이제 내사가 있고 식물인간이 있다. 내사는 뭐냐? 뭐가 있냐면 내사는 내가 다 죽은 거야. 내 줄기도 다 죽은 거야. 산소. 그러니까 내 줄기가 뭐가 있냐면 연수 내교 그다음에 중간내가 있거든. 근데 내 줄기도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특히나 연수가 뭐를 하냐면 우리의 호흡, 심장박동 그런 걸 한단 말이야. 소화운동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가호흡이 안 돼. 내사는 내도 죽어있고 뇌졸기도 죽어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거야. 근데 식물인간은 뇌는 죽었어. 뇌는 이제 활동을 안 해. 근데 뇌졸기가 살아있어. 연수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연수가 호흡, 심장박동, 소화운동을 담당하잖아. 그러니까 자가호흡이 돼. 얘는 산소호흡기 달 필요 없어. 그러니까 누가 더 심각한 거야? 내사가. 그러니까 내사는 보호자 동의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생명을 갖다 끊을 수가 있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리고 이 중추신경계 연합뉴런에서 뭘 한다?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 신호를 내린다. 그리고 운동뉴런은 마지막으로 운동뉴런은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지. 근데 봐봐 운동뉴런은 연합뉴런에서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판단을 명령을 누구한테? 반응기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해. 야, 팔을 구부려라. 공을 쳐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생김새가 좀 달라. 전부 다. 봐봐. 감각 뉴런은 자, 축삭돌기는 있어. 어? 축삭돌기 있는데 축삭돌기도 있고 축삭도 있는데 마리집 신경도 있어. 그래가지고 줄줄이 소세지가 있지. 근데 신경세포체만 별집 모양, 별딱지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라 옆에 눈물주 모양으로 생겼고, 그리고 연합뉴런은 마리집 신경, 즉 그게 없어. 줄줄이 비엔다 소세지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뉴런의 구조를 갖춘 놈은 운동뉴런이야. 운동뉴런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감각뉴런은 감각기관에 연결돼 있고, 운동뉴런은 어디? 근육 같은데 반응기관에 연결돼 있다. 이해됐지?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자극의 전달 경로가 중요하다. 자극의 전달 경로. 야, 제일 먼저 자극이 와. 그러면 누가 수용을 해 이걸? 감각기관이 수용하겠지. 그리고 이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을 감각뉴런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 중추신경계인 연합뉴런으로 보내. 응? 그러면 연합뉴런에서 이 자극에 대한 판단을 내려. 갖고 그 명령을 운동뉴런을 통해서 반응기관한테 전달하면서 반응기관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자극을 전달하는 경로다 이게. 이해됐지? 자극이 와. 그러면 감각기관이 이걸 이렇게 봐봐. 야, 콩이 날라와. 빛이 눈으로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눈이 그걸 본단 말이야. 갖고 감각뉴런을 통해서 야, 공 날라온다. 내한테 전달해. 그러면 연합뉴런한테 전달이 돼. 그럼 연합뉴런에서 공 날라오니까 공 잡아야 돼. 그래갖고 그 명령을 운동뉴런을 통해서 손한테 내려. 그럼 손이 이걸 공을 잡죠. 날아오는 공. 이게 반응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크게 우리 이제 신경계는 이제 봐라. 아까 좀 말했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라겠지. 근데 옆에 봐라. 2번 봐봐. 신경계의 구조가 있어. 신경계는 크게 무슨 신경계하고 무슨 신경계로 돼 있다? 뇌나 척수를 구성하는 중추신경계하고 우리 온몸에 뻗어 있는 뭐로 돼 있다? 말초신경계로 돼 있어. 이해됐어? 갖고 이 뇌나 척수가 중추신경계고 그 다음에 온몸에 뇌나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이 온몸에 퍼져 있는 게 말초신경계야. 이해됐지? 근데 말초신경계는 크게 뭐 체성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로 또 구성된다. 응? 그러니까 뭐라면 이따가 좀 해. 자, 신경계는 크게 뭘로 나뉜다고? 중추신경계하고 뭘로 나뉜다? 말초신경계로 나뉜다. 야, 중추신경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뇌나 척수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자,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하고 뭐로 나온다? 자율신경계로 나와. 뭔 말인지 알아? 체성신경계는 야, DNA의 지배를 받아. 왜? 뇌나 척수로부터 뻗어나오니까. 내 신경, 아까 좀 말했지. 이거는 연합뉴런이 아니다. 연합뉴런 뇌나 척수를 구성하고 있지. 뇌나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은 아니야. 하고 얘는 대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뇌의 지배를 받아. 근데 자율신경계는 그 금방 자율적으로 요 대뇌와 관계없이 요 자율적인 지배를 받는단 말이야. 그만 봐라.
자, 여기서 체성신경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뭐 근육 있잖아. 수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어. 이건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야. 체성신경계하고 연결됐어. 근데 심장이라든지 내장기관, 그렇잖아. 우리가 만약에 야 심장근이 수익근이야. 내 마음대로 대뇌의 지배를 받아. 그러면 자살을 졸라 쉬워져. 야 심장 나대지 마, 뛰지 마. 그러면 꼴가닥 뒤지겠지. 그리고 우리가 체했을 때, 체했을 때, 내려가. 그러면 우리가 체하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내 마음대로 근육이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야. 대뇌의 지배 안 받는다. 갖고 뭐 있어? 교감신경하고 뭐가 있어? 부교감신경이 있어. 교감신경은 주로 흥분이야. 부교감신경은 반대. 야, 컴다운, 완화야. 컴다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해. 같은 기관에 대해서. 이해됐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중추신경계를 보자. 중추신경계는 뭘로 돼 있다, 얘들아? 내하척수로 이루어졌다 했지. 그러면 봐봐. 내하척수로 이루어졌고 자극을 느끼고 우리가 적절한 명령을 갖다가 내리지. 판단하여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얘는 내하척수로 이루어졌고 자극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린다. 그래가지고 위치가 다 틀리지. 위치가 다 틀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누구다? 대뇌야. 대뇌야. 그랬다? 야, 여기는 대뇌는 주름이 많아. 근데 천재들이 인정한 천재 누구니?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봤대. 웬 의사가 너 죽은 다음에 너 내 해부해봤대?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콜? 해봐? 그랬대. 갖고 딱 해부해봤더니 아인슈타인은 엄청 정상인보다 주름이 한 20% 30% 많은 거야. 이게 내 용량이 큰 거야. 갖고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대뇌도 피질이 있고 겉에 있는 피질이 있고 속질이 있어. 근데 피질애가 더 중요한 거야. 피질. 왜? 좀 이따 설명할게. 자, 대뇌는 자 봐라. 좌우방구로 돼 있어. 대뇌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빠지는 배고팠나면? 자 봐봐. 대뇌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 좌우 방구로 돼 있어. 방구. 얘가 좌방구, 얘가 우방구야. 근데 얘가 어디서 교차한다? 연수에서 교차하는 거야. 지금. 연수에서 교차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왼쪽 뇌 이상이 있지. 그러면 오른쪽이 마비되는 거야. 오른쪽이 뇌 이상이 있지. 그러면 왼쪽이 마비되는 거야. 이해됐어? 왜? 반대로 크로스가 되니까 연수에서. 근데 보면 겉에 있는 겉질이 있고 뭐가 있어? 속에 있는 속질이 있다. 근데 색깔이 틀려. 우리가 호두라고 생각하면 돼. 호두가 보면 겉에 부분은 딱딱하지. 그래갖고 브라운색이지. 뭐 브라운색에서 좀 검은색이지. 근데 속에 까보면 어떻게 돼? 호두를 흰색이 있지. 그러니까 얘는 겉질은 회색질이야. 그리고 속질은 백색질이야. 그러면
누가 훨씬 중요하다? 겉질이 중요해. 왜? 얘는 뭘로 돼 있어? 신경세포체로 돼 있다. 신경세포체가 별딱지형 모양으로 생겨갖고 핵이 있어갖고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했지. 그리고 얘는 신경돌기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등정신작용, 사고, 추리, 판단은 어디서 일어난다? 판단은 어디서 일어난다? 겉질에서 일어난다. 야, 신경세포체가 더 중요한 거야. 신경돌기보다. 이해됐어? 봐라. 자, 대뇌는 좌우 방구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내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을 담당한다. 그리고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이걸 찍어놔. 좀 이따 찍어놔. 그리고 봐봐. 여기에 뭐가 있다? 뒤통수가 땡긴다 그러지. 손해야, 손해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간내가 먼저 있어. 간내가 먼저 있고 여기에 간내가 먼저 있어. 간내가 먼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간내 있고 여기가 중간내. 그리고 여기가 제일 밑에 부분이 뭐가 있어? 연수가 있어. 그리고 이 길게 뻗은 게 척수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게 중간내하고 대뇌 사이에 사이간자를 써가지고 간내라고 그래. 그리고 요 뒤통수는 뭐다? 손해야. 그럼 보자. 이때 자, 손해는 무슨 역할을 한다? 야, 근육 운동을 우리가 근육 운동을 갖다가 조절하는 데가 대뇌가 있지. 그걸 보조하는 데가 손해야. 근육 운동 조절.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자, 귀는 청각뿐만 아니라 뭣도 담당한다? 평형감각도 담당한다 했지. 반고리관하고 그 전정기관이 반고리관은 림프액이 차 있어가지고 섬모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회전감각을 느끼다 했지. 그리고 전정기관은 거기에 이석이라는 작은 돌이 있어가지고 섬모가 또 중력에 의해서 위치라든지 기울기를 느낀다 했지. 그게 평형감각이야. 그 반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을 조절하는 게 손해야. 그리고 손해가 몸의 자세와 균형을 주지. 응? 뭔 말인지 알겠어? 경태? 그러니까 전정기관하고 반고리관을 갖다가 조절하는 게 누구다? 손해야. 평형감각.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또 뭐가 있어? 간내가 있어. 간내는 자, 보면 이렇게 뽀로동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 간내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하고 배가 시상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배가 내하수체라고 해. 근데 여기까지 몰라도 돼. 근데 간내는 우리 몸의 센서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혈액 속에 있는 그걸 짭짭짭 막 본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 부족하다? 더 나오게 뭐해? 이걸 조절한단 말이야. 간내가 봐라. 우리 몸에 체온이라든지 혈당량, 삼투압을 유지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항상성 조절이다. 항상성 조절의 중추에 뭐냐면 외부 자극의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체온 몇 도? 36.5도를. 이걸 호르몬과 신경계를 통해서 얘가 간내가 뭘 조절해갖고 이 항상성을 유지하냐면 호르몬이 있지. 호르몬과 신경계를 통해서 뭘 조절한다? 항상성을 조절한다. 우리 몸의 상태를 외부 자극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 이에 대해서 혈당량 같은 것도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양이야. 이게 많으면 당뇨병인 거야.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설탕이 많으니까. 포도당이 많으니까, 당이 많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간내는 봐봐. 체온, 체액의 농도 등 뭐 혈당량 등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항상성 유지의 중추다. 그 다음 중간내는 누구하고 관계된다? 중간내는 찍어. 얘들아 찍고 우선 찍어. 이거 찍어. 찍어. 폰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는 또 누가 관계되냐? 다 눈하고 관계돼. 눈하고 관계돼. 선생님 뭐라 했어? 우리가 교통사고 나고 실려왔어. 근데 뭐 의학드라마 보면 제일 먼저 뭐래? 환자가 이 새끼가 어떻게 됐는지 눈가 뒤집어. 그래갖고 후레쉬를 비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비대양이 자기도 모르게 비대양을 홍채가 늘어나고 수축해가지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갖고 비세양을 조절한다 했지. 이걸 동공반사를 해. 이게 일어나면 이 새끼 살아있네? 근데 이게 안 일어나. 이 새끼 뒤진 걸까?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내는 눈에 관계된 걸 다 아는 거야. 갖고 중간내는 안구 운동, 우리가 눈알을 굴리는 거, 그리고 또 뭐야, 동공과 홍채의 변화작용 조절한다. 동공과 홍채의 변화작용, 홍채의 조절작용. 즉, 우리 몸에 뭘 조절해? 비세양을 조절하지. 그리고 동공반사. 이건 무조건 반사야. 대뇌가 관여하는 거 아니야. 지가 알아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갖고 빛 비추면 많이 비추면 어떻게 돼? 동공 홍채가 쓱 늘어나고 확장해갖고 동공의 크기를 작게 해갖고 비세양을 줄이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선생님 뭐라 했어요? 연수는 하나, 호흡, 심장박동, 소화운동 조절해. 그리고 등의 생명유지 활동을 조절한다. 얘는 뭐라고? 연수가 살아있으면 호흡, 심장박동, 소화운동이 생명활동의 조절에 중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호흡이 가능해. 이해됐어? 그리고 자, 무조건 반사, 연수, 무조건 반사. 뭐 있어? 얼굴 쪽에 재치기, 아픔, 구토, 눈물 흘림, 침분비 같은 거 있지. 내 마음대로 조절 안 돼. 딱 이거 다 연수가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연수는 심장박동이라든지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의 생명유지 활동에 조절하고 기침, 재치기, 눈물 분비 등의 중추단, 무조건 반사의 중추에 연수 반사의 중추단. 그리고 척수는 허리까지 다 뻗어 있지. 그래갖고 뇌와 말초신경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누굴 이어준다고?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또 무조건 반사가 있어. 온몸에 있어요. 뭐? 야, 무릎을 여기 무릎 아래를 때리지. 그러면 무릎 반사 팅 올라와. 그리고 배변 뜨거운 거 잡았을 때 회피 반사라고 했어. 이렇게 뜨거운 거 잡았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떼. 이게 다 뭐야? 척수 반사야. 그리고 앞정에 찔렸어. 날카로운 거 찔렸어. 나도 모르게 손을 떼버려. 근데 봐라. 무조건 반사는 굉장히 경로가 짧아. 빨리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어. 이해됐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다. 그러면 보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 다 했지? 말초신경계가 있다. 말초신경계는 우리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인데, 야, 뭘로 돼 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돼 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있는데, 이게서 또는 뭘로 돼 있다? 체성신경하고 기능상으로는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으로 나누고, 해부학적으로는 구조상으로는 체성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로 나온다. 가지고 봐봐. 자, 그래가지고 온몸에 펴져 있어.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한다. 근데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근데 선생님 말했지, 감각신경,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해부학적으로 나누면 체성신경계하고 자율신경이 되어 있어. 이 체성신경계는 내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이 뻗어나와. 온몸에 퍼진다. 그럼 뇌하고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대뇌 지배를 받아. 근데 얘는 자율신경은 대뇌 지배 안 받아. 그것만 자율신경의 자율적인 지배를 받아. 뭐가 있다? 금방 말한 교감신경하고 뭐가 있다? 부교감신경이 있다. 자율신경계는 대뇌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율신경, 자율적이잖아. 신경계는 자율적이니까 자율신경계인 거야. 쥐가 대뇌 명령 안 듣고 쥐가 알아서 해. 그럼 봐라. 자율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보교감신경하고로 구분되며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선생님 말했지? 얘는 뭐가 있다? 교감신경하고 보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교감신경은 얘들아 뭐다? 주로 흥분을 시켜. 부교감신경은 컴다운, 긴장을 완화시켜. 이렇게 얘는 긴장이고 얘는 긴장을 완화시킨 거야.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단 말이야. 같은 기관에 대해서. 니들이 담배 피고 있다가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어. 깜짝 놀랐죠. 호흡, 심장, 막통이 빨라져.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리고 호흡, 심장, 막통 빨라지고 동공이 커져. 크기가 커져. 그리고 소화액은 소화는 안 돼. 소화는 안 돼. 그리고 소화액 분비도 적어. 그리고 방광이 확장해갖고 오줌이 찔끔 나오려고 그래. 봐. 얘는 니들이 교감 선생님한테 담배 피다 걸렸다 생각하면 돼.
놀라지. 엄청 흥분 상태란 말이야. 갖고 호흡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커지지.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그리고 소화 운동은 소화는 안 돼. 억제돼. 그리고 방광이 확장되면서 오줌이 찔끔 나올라 그래. 근데 부교감 신경은 반대야. 호흡 심장 박동이 억제되고 동공이 작아지고 소화 운동은 촉진이 돼. 그리고 방광은 수축이 돼. 이해됐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길항작용이라고 그래. 길항작용. 뭐냐면 항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해서 길항작용이라고. 옆에 보자. 보충자료 봐봐. 3번 플러스 강의에 특정 현상과 관계 깊은 뇌 부위 구구단을 외운다. 사고, 추리, 판단이지. 대뇌야.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항상성 조절하는 건 간뇌야. 어두운 곳에서 가면 동공이 커진다. 이거는 눈화와 관계된 건 중간뇌다. 그리고 운동할 때 심장이 빨리 뛴다. 연수다. 그리고 한 발로 서서 몸의 균형 유지. 평행 감각은 손해라 있지. 그리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선생님 말했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대해서 공포하며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거기다 써놔. 길항작용. 금방 써는 거. 선생님이 이거 써줬잖아. 길항작용. 같은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걸 뭐라 그래? 길항작용이라고 해. 봐봐. 그리고 교감신경은 긴장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을 대처하기 알맞게 만드는 상태로 되고, 부교감신경은 이를 원래대로 안정되는 상태로 만드는 거야. 긴장이고 교감이 긴장이라면 그 부교감은 긴장 완화야.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위험한 상황이 지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좀만 쉬어. 맞죠? 담비 오늘 카드 갖고 왔어? 다른 날에 갖고 왔어요. 수요일 갖고. 알았어. 수요일 쉬어. 담비야. 야야야. 이제 자. 됐어? 편하게 쉬어. 쉬세요. 어휴. 담비야, 이거 오늘 금방 설명한 거 좀 본 거 있어? 괜찮아? 이제 몇 페이지냐면 이제 132페이지 자극에 따른 D자 자극에 따른 반응 뭐냐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자극이 전해져 중추신경계에 그러면 중추신경계에서 내막척수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가지고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한단 말이야. 근데 대뇌가 관여하면 이거는 의식적인 행동이야. 대뇌가 관여 안 하면 이거는 무의식적인 행동. 무조건 반사라 그래.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가 있어. 근데 첫 번째 알아. 자, 의식적인 반응이 있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동은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대뇌가 관여를 한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봐라. 대뇌 판단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거야. 대뇌가 반응의 중추다. 특징은 대뇌가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뇌에서 여러 가지 세밀하고 정교한 작용을 한다면 판단 과정이 복잡하여 반응이 나타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응의 A가 뭐야?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른다든지, 손이 시는 걸 느끼고 장갑을 낀다든지,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방망이 휘두른다든지, 이것들은 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적인 반응이야. 반응의 중추가 대뇌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극이 오지. 그러면 자극이 어디를 감각기관을 거쳐 만약에 우리가 물을 따르다 컵에 감각기관 눈으로 보지. 그 다음 이게 감각뉴런 감각신경 시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 대뇌로 가. 그러면 대뇌에서 어떤 자극에 대한 판단을 내려. 그리고 척수를 거쳐 운동신경이 뭐냐 저기 반응기관 누구한테? 팔의 근육한테 명령을 내려. 물 따라라. 응? 그리고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거치는 거야? 의식적인 행동은 대뇌가 조절 중추이기 때문에 대뇌를 거친다는 거야. 꼭.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A는 좀 오래 걸려. 근데 봐라. 두 번째 무조건 반사. 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야. 그러니까 대뇌가 관여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대뇌까지 안 거치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 그래갖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어. 봐봐.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그래갖고 중추가 어디야? 아까 전에 무조건 반사 일어나는 곳이 어디에 있어? 중간에 동공 반사. 그 다음 얼굴 쪽 재치기, 아픔, 구토, 눈물, 흘림, 침분비 같은 거. 연수 반사. 그리고 허리 아래쪽은 척수, 무릎 반사라든지 회피 반사, 배변 배뇨 같은 거 전부 다 중추가 어디다? 중간에 연수, 척수야. 얘는 뭐가 있다고? 동공 반사. 얘는 얼굴 쪽 재치기, 아픔, 구토, 눈물, 흘림, 침분비 같은 거. 얘는 뭐 온몸에 그 무릎 반사라든지 배변 배뇨, 그 다음에 회피 반사. 뜨거운 거 잡았을 때 움츠러드는 거, 날카로운 거 잡았을 때 움츠러드는 거. 이해됐어요? 자, 보자. 근데 대뇌까지 안 가.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일어나. 매우 미친 거. 그래갖고 매우 빠르게 일어나므로 위험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대뇌를 안 거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일어나서 위험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뜨겁고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우리가 몸을 움츠리는 걸 무슨 반사를 한다? 회피 반사. 회피하는 거, 피하는 거. 그리고 무릎 반사. 그리고 얼굴 쪽은 재치기, 아픔, 구토, 눈물, 흘림, 침분비, 딱꼭질 같은 거. 그리고 중간에는 동공 반사다. 봐라.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으면 급히 뗄 때 자극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극이 와. 그러면 저기 감각기관 피부에 의해서 뜨거운 주전자를 잡았어. 피부에 의해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 척수로 가버려. 피부 감각신경이. 근데 대뇌로 안 가. 척수에서 판단해버려. 손 때려. 해버리고, 자, 운동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버려? 반응기관으로 가. 팔의 근육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생략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지. 그러니까 대뇌를 안 거쳐버리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 몸을 갖다 보호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야 뜨거운 거 잡았을 때 손 먼저 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아 뜨거워 이씨. 그러지. 전달은 돼. 근데 대뇌로 전달이 되게 됐는데 이 손 떼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요 먼저 손 먼저 떼고 이 감각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돼가지고 이게 다시 내려가고 뜨겁다 느끼는 거야. 그게 더 이게 손을 떼는 게 먼저야. 왜? 손 떼는 거는 경로가 짧아. 근데 대뇌까지 전달되는 건 경로가 길어. 그러니까 우리가 손 떼고 나서 뜨거움을 느끼는 거야. 이해됐어? 전달은 된다. 감각은 뜨거운 거는 대뇌로 결국에는. 자 옆에 보자. 첫 번째 플러스 강의 첫 번째 무조건 반사가 있어요. 의식적인 반응보다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응보다는 빠르게 난다. 그래갖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무릎 반사는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치면 다리가 들어올리는 거고, 그 다음 동공 반사는 발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다. 그리고 반응 경로 별표 3개나 이거는 꼭 시험 나온다. 2번 이거 꼭 시험 나온다. 응? 자 봐라. 자 만약에 얼굴 쪽에서 일어나지. 얼굴 쪽에서 일어나면 얘들아 척수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냥 눈에서 뭘 봤어. 오이씨 그거면 여기 이렇게 바로 올라갖고 나오는 거야. 공이 날라왔어. 공이 날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번쩍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 감지. 이거는 이 과정이야. 그냥 바로 되는 거야. 척수 안 거친다. 반응 경로는 봐라. 앞정을 밟았을 때 나도 모르게 발을 든다. 이건 의식적인 행동이야, 무의식적인 무조건 반사야. 회피 반사지. 그러니까 대뇌 관여 안 한다. 그러면 감각기관 A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 척수까지 가.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가고 반응기관으로 바로 되는 거야. 이게 반응 경로가 짧지.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친다. 이거는 F. 눈에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돼. 그러면 C. 대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 갖고 D로 가. 그래가지고 E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야. 팔이 이제 벤틀 휘두르겠지. 그리고 눈을 감고 더듬어서 책상 위에 연필을 집어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손에서 있는 피부 감각에서 A에서 감각을 느끼고 D를 통해 B를 통해서 대뇌로 전달돼. 그리고 C를 거쳐 대뇌를 거쳐 대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갖고 D를 거쳐 E로 반응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리고 얼굴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대뇌로 전달되지만 팔이나 다리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무조건 뭐다? 어디를 거쳐야 된다? 의식적인 반응, 척수를 거쳐야 돼. 얼굴 쪽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안 거쳐. 근데 팔다리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무조건 척수 거쳐갖고 대뇌로 가.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다음 뭐다? 이제 뭐가 있다? 호르몬이 있다. 호르몬이 있다. 호르몬하고 신경계는 같이 작용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항상성이라는 게 뭐였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아까 지금 말한 체온이라든지 혈당량, 삼투압 조절 같은 거, 체액 조절. 그러면 첫 번째 보자. 호르몬은 어떤 특징이 있냐? 호르몬은 봐라. 호르몬은 특정 세포나 기관에 신호를 전달하여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야. 어디? 특정 기관이나 세포. 즉 얘는 아무 데서나 작용하는 게 아니야.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이 있고 특정 세포가 있단 말이야. 지조가 있어. 얘는 아무나 건드린 게 아니야. 딱 한 놈만 패. 이렇게 특정 기관하고 특정 세포에서만 작용을 해. 갖고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해갖고 세포에 신호를 전달해서 신호를 전달해갖고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다. 근데 얘는 특징은 첫 번째, 내 분비샘에서 분비된다. 야, 분비샘은 분비하는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옆에 봐라. 야, 분비샘과 표적기관이 있는데, 표적세포, 표적기관이 있는데, 내 분비샘은 안에서 안으로 분비되는 거야. 분비관이라든지 샘이 있다 없다? 없어. 즉 안에서 아니다. 야, 봐봐. 혈액으로 분비돼. 이게 우리가 찔러서 피 나온 데는 아니야. 찔렀는데 피 안 나오고 그런 데는 바퀴야. 그러면 우리 위장 속은 바퀴야 아니야? 공기하고 연결돼 있잖아. 바퀴야. 그러잖아. 공기하고 연결돼 있잖아. 근데 뭐 이제 혈액은 우리 몸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혈액으로 분비되면 안에서 안으로 분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내 분비샘은 특정한 분비관, 분비샘이 없어. 근데 외 분비샘은 외부에 있는 안에서 밖으로 분비되는 거야. 분비관, 분비샘이 있어. 땀샘, 침샘, 눈물샘 이것들 다 구멍이 있고 어디로 분비돼? 밖으로 분비돼. 얘는 혈액을 통해서 혈액으로 분비돼. 그러니까 안에서 아니지. 혈액이 흐르는 곳은 혈액은 우리 몸 안에 있잖아. 얘는 땀샘, 침샘, 눈물샘. 자, 구멍이 있어. 그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분비된다. 옆에 봐라. 옆에 3번 봐봐. 자,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분비관이 따로 없지. 구멍이 따로 없다. 안에서 아니다. 혈액을 통해서 혈액으로 분비한다. 근데 외분비샘은 야, 분비관이나 구멍이 있어.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분비하는 거야. 그리고 땀샘, 침샘, 눈물샘이 있지. 그리고 이제 이게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분비한단 말이야. 그러면 혈액을 따라서 운반하다가 표적기관, 표적세포에서 얘가 작용을 하는 거야. 표적기관, 표적세포는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세포다. 즉 봐봐.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은 4번에 야, 내분비샘에서 분비해가지고 호르몬이 혈액을 따라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기관에 가고 작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의 특징은 얘는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서만 작용하는 거야. 아무 데나 작용하는 게 아니라 딱 작용하는 데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혈액으로 분비되어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하고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하고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자,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야. 그리고 자, 세 번째 어떤 특징이냐? 호르몬은 분비량이 너무 적으면 분비량이 적으면 결핍증이 나타나. 그리고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나. 이게 적절해야 돼. 즉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야, 항상성 조절은 호르몬만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하고 신경하고 같이 한다. 뭐라고? 항상성 조절은 우리 몸의 상태를 외부 자극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게 만드는 건 호르몬하고
신경하고 같이 조절 작용을 해. 응?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한단 말이야. 체온이라든지 혈당량, 체액의 농도를 갖다가. 근데 좀 특징이 달라. 호르몬하고 신경이. 호르몬은 자, 호르몬은 뭐야? 자, 뭘 통해서? 전달대체가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돼. 근데 느리단 말이야. 혈액이 천천히 흘러가. 그런데 효과의 지속성은 느리게 흘러가지만 지속력이 높아. 그리고 작용 범위가 넓어. 근데 신경은 야 정기적 신호로 간단 말이야. 빨라. 정기적 뉴런 야 신경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야 정기적 신호니까 빨라. 그리고 지속성이 짧아. 그리고 일시적이야. 응? 이해됐어? 네. 그리고 작용 범위는 좁아. 반대야. 봐봐.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돼가지고 천천히 가. 그리고 지속성은 길어. 근데 넓은 범위를 갖다가 적용한단 말이야. 근데 신경은 뉴런을 통해 신경세포를 통해서 하는데 정기적 신호이기 때문에 빨라. 그러나 지속성은 일시적이야. 그리고 범위는 작용 범위는 좁아.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이걸 다 알아야 돼. 내분비샘과 각각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볼 거야. 잠깐만 이거 좀 틀어볼게. 잠깐만 쉬고 있어. 30초만. 자, 봐라. 그러면 보자, 이제. 자, 내분비샘하고 호르몬. 각각의 내분비샘은, 여기서는 다른 호르몬이 나와. 내분비샘하고 호르몬 보자. 자, 첫 번째. 자, 아까 전에 간 내에 보면 볼록 튕겨나온 데가 있어. 거기가, 내하수체야. 내하수체에는 이렇게 튕겨나온 데가 있어. 간 내에서. 이렇게 튕겨나온 데가 있어. 이게 내하수체. 내하수체. 간 내에서. 그러면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이게 있어. 세 개가. 생장 호르몬이 있어. 우리 몸을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다.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 갑상샘을 자극시켜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야.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뇨 호르몬. ADH라고 해요. 얘는 TSH라고 해요. 티록신 스티뮬레이트 호르몬이래요. 티록신을 나오게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이래요. 그리고 얘는 ADH야.
이뇨가 뭐야? 오줌 싸는 거지. 오줌을 뭐냐? 적게 싸게 대항하는 호르몬이니까 적게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야. 만약에 우리 몸에 수분량이 적어. 수분이 부족해. 그러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 나왔고 세뇨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갖다가 재흡수해버려.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재흡수해버리니까 적어지겠지. 그러면서 오줌량이 어떻게 돼? 줄어. 그러면서 우리 몸의 물의 양은 많아진다. 이해됐지? 항이뇨 호르몬은 뭐라고? 만약에 우리 몸에 체액의 농도가 높아. 즉 물의 양이 적어. 수분량이 적어. 그러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다? 세뇨관에서 콩팥의 세뇨관에서 수분을 재흡수해버려.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갖다 몸 안으로 다시 들어버려. 그러면 오줌량은 어떻게 돼? 적어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야.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갖고 오줌량이 줄고 우리 몸의 수분량은 늘어나겠나. 그리고 목에 보면 나비네타의 모양으로 생기는 갑상샘이라고 있어요. 갑상샘이라고 이렇게 갑상샘이 있어. 갑상샘이 있어. 이 갑상샘에는 아까 전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갑상샘이 자극되면 티록신이 나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자, 티록신은 뭐냐? 세포호흡을 촉진해. 세포호흡을 촉진해갖고 만약에 우리 촉진시키는데 과연 외부 온도가 낮아. 그러면 우리 몸이 추워지잖아. 그러니까 이 티록신이 나와가지고 세포호흡을 촉진하면서 열과 에너지를 내. 그래갖고 우리 몸을 데피는 거야. 이런 기능을 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 여기에 보면 콩팥이 주먹만한 콩팥이 2개 있어. 우리 몸에 2개가 있는데 이 콩팥 위에가 있는 게 부신이야. 콩팥 위에 있는 게 부신이야. 그리고 콩팥을 가로지르는 게 이자야. 얘가 부신이고 콩팥 위에 있는 게 부신이야. 그리고 콩팥에 가로지르는 게 이자야. 그러면 부신에서도 호르몬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고 해.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그 아드레날린은 어떤 기능을 하냐? 심장박동 촉진, 그리고 혈압 상승, 혈당량 증가한다. 정신 차려.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 그 다음 혈당량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2개의 호르몬이 나온다. 뭐가 나와?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나와. 인슐린은 뭐야? 혈당량을 낮춰. 얘가 당뇨병 치료제인 거야. 간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에 우리가 간이 영양소를 저장하는 데거든. 간이 여러 기능을 해. 간이 해독 작용도 하고 영양소도 저장해. 그러니까 아빠가 술 먹으면 피곤하다 그랬지. 간 때문이야, 그렇지? 왜? 간이 해독 작용을 해야 돼. 이 알코올 다른 걸 보내야 돼. 그러니까 간이 피곤한 거야. 술을 많이 먹으면 해독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영양소 중에 글리코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당이 여러 개 들어있는 글리코젠으로 바꿔. 그러면 당인 놈이 당이 아닌 놈이 돼버려요.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 낮아져 버려요. 혈당량이 글리코겐으로 합성을 해. 누가 하냐? 인슐린이 하는 거야.
인슐린. 그러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낮추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당인 놈이 당이 아닌 놈이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혈당량이 감소하는 거야. 근데 글루카곤은 이 기자에서 나오는데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반대야. 뭐야? 얘는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당이 아닌 글리코젠을 분해해야 돼. 단당균인 포도당.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 많아져. 그러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라 밥을 처먹었어. 밥이 소화되면서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단 말이야.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져. 이때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면서 당이 아닌 놈으로 바꾸면서 혈당량을 낮춰. 근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했어. 운동 후에 막 영양소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써버렸어.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져. 이때는 글루카곤이 나와갖고 글리코젠을 당이 아닌 놈을 포도당으로 바꿔. 그래갖고 혈당량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간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지. 이것도 아까 전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똑같이 기량작용을 하는 거야. 써놔라. 얘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같은 간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들도 기량작용이다. 교감신경하고 비교감신경하고 똑같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이제 남자는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와. 그리고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여자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왔고 여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킨 거야. 1차 성징이 뭐냐면 성별이 결정되는 게 1차 성징이야. 근데 이제 2차 성징은 호르몬에 의해서 뭐 여자를 여자답게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거. 뭐 남자 같은 경우는 2차 성징이 일어나면 목젖이 나오고 어깨가 턱 벌어지고 막 그러지. 여자는 다른 특징이 있지. 또 보자. 그럼 됐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 넘겨봐. 자,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호르몬이 과다하면 과다증, 호르몬이 결핍되면 결핍증에 걸린다 했지. 적절한 양이 나와야 돼. 그래서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이 있다.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이 있다. 세 번째 보자.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이 있어.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이 있는데 봐봐.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은 보면 호르몬이 과잉이거나 부족에 의해서 과잉이면 과다증, 부족하면 결핍증에 걸리는 거야. 근데 봐라, 첫 번째 생장 호르몬이 있어. 생장 호르몬이 우리 몸을 생장시키지. 그러니까 과다하면 봐라, 결핍되면 피가 안 자라겠지. 결핍되면 어떻게 돼? 피가 안 자라서 소인증, 뭐라 하냐, 성장기에 나타나. 왜? 난쟁이병에 걸리지. 성장기 때 소인증, 키가 안 자라겠지.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작지. 근데 과다하면, 성장호르몬 과다하면 성장기에는 거인증에 걸리겠지. 키가 무지하게 커. 근데 성장기 이후면 말단 비대증이 걸린다. 말단 비대증이 걸려. 뭐냐면 몸의 말단이 커져버리는 거야.
뭐냐면 그 성장기 이후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턱이 늘어나거나 턱이 계속 길어지거나 손가락 같은 거 있잖아. 코 같은 게 길어져. 손도 남들보다 훨씬 커. 봐봐. 자, 거인증은 성장기에 나타나는데 생장호르몬 과다해가지고 정상인에 비해 매우 큰 거야. 키가. 그리고 이제 말단비대증은 성장기 이후에도 생장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면 입술과 코가 두꺼워지고 얼굴 모습이 변하고 손발이 커지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기 이후에도 나와버리면 이제 말단비대증이 되는 거야. 이상해져. 얼굴이 이상해져. 그리고 티록신은 아까쯤에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티록신이 나오면 세포의 호흡을 촉진한다 했지. 그러면 얘가 결핍이 되면 어떤 게 일어나냐? 결핍이 되지. 그럼 말해야 되라. 얘가 결핍되면 갑상생 기능이 저하한다. 그러니까 갑상생 기능이 저하다. 왜? 뭐냐면 얘가 세포호흡을 해야 되는데 세포호흡을 못하니까 열에 에너지나 열을 못 내. 그러니까 몸이 추위를 많이 느껴. 추위를 많이 느끼고 쉽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쉽게 피로해지고 그리고 열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 추위를 잘 타겠지. 그 다음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갖고 보내갖고 열과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영양소를 갖다가 보내를 못하니까 체중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세포호흡이 안 일어나니까 갑상생 기능이 저하되면서 에너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져. 그리고 열도 안 내기 때문에 쉽게 추위를 잘 느끼고 그러다 영양소를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쌓이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과다하면 어떻게 돼? 갑상생 기능 항진증이다. 너무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호흡 심장 보통이 빨라져갖고 맥박이 빨라져. 그리고 영양소를 많이 소비해버려. 그러니까 체중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눈이 튀어나오단 말이야. 눈이 돌출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티록신이 과다하게 나오면 갑상생 기능이 너무 활발해진다 해갖고 항진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호흡 심장 박동이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맥박이 빨라져. 그리고 영양소를 많이 소비하니까 체중이 어떻게 돼? 감소하고 눈알이 돌출돼. 눈이 돌출된다. 그리고 인슐린이 있어. 인슐린이 뭐라 했어? 당뇨병 치료제라고 있어. 혈당량 낮추는 인슐린은 뭐라고? 당뇨병 치료제야. 치료제인데 얘가 결핍되지. 그러면 당연히 혈당량이 높아져. 또 당뇨병이 걸려. 당뇨병이 걸려. 심하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오줌이 원래는 포도당 같은 경우는 100% 제곱되거든 콩팥에서. 근데 포도당 양이 혈액에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오줌을 통해서 나가버려. 그래갖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고 심한 갈증을 느낀다. 정상인은 여과된 포도당이 모두 제흡수되지만 혈당량이 높게 유지되면 당뇨병 환자는 여과된 포도당이 모두 제흡수되지 못하고 일부가 빠져나온다.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걸린다. 이해됐어? 그러면 숙제는 여기 너 앞에 풀었어 안 풀었어? 저거 7점 안 했어? 7점 해. 그리고 여기 어디까지 풀어보냐면 여기에 여기까지 풀어본다. 20번까지. 너는 줄게 선생님이
문제를 줄게. 여기 탐구 AB도 해요? 한국 AB는 안 해도 돼. 네. 우선은 안 해도 돼.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 여기까지 풀어오면 되지. 여기까지 11번까지.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럼 저는 문제 줄게.